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139페이지 제2항 선거제도에서 앞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로마자 1번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 기능. 로마자 1번 개념 선거란 어느 집단을 위한 활동을 대신한 사람이나 집단의 대표자를 뽑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많이 실시되는 선거는 공직선거이다. 공직선거는 국민이나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래에서는 공직선거를 살펴본다. 선출 방법에는 투표, 추첨, 추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투표는 선거의 한 방식을 의미하므로 투표와 선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선거 방식으로서 투표가 통상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번에 선거 행위의 법적 성격과 기능, 양가대발의 법적 성격. 선거 행위는 개인으로서는 선거권이란 권리의 행사이지만 대표자의 선출은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들의 합성행위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선거행위는 합성행위로 대표자에 대한 국가권력 행사를 위임하는 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방가 1번의 기능. 선거는 동그라미 1번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 외에도 동그라미 2번에 대표자의 주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민주적인 선거의 실시는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며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상적 정권 교체는 쿠데타를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로마자 2번의 선거의 원칙. 선거의 원칙으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의 원칙이 있다. 우리 헌법은 제41조 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7조 1항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4대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학살 판례는 그 외에 자유선거 원칙도 포함하며 모두 5대 원칙을 선거 원칙으로 본다. 1번에 보통 선거의 원칙.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게 보통 선거 원칙이고요. 보통 선거의 원칙이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즉 국적을 보유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국민이라면 사회적 신분, 성별, 재산, 소득 인정 등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통 선거라고 관용하여 불러오고 있긴 하나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141페이지 보편선거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보통선거의 반대는 제한선거이다. 제한선거는 일정한 재산이나 수익을 가지거나 일정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네, 판례 보겠습니다. 집행유예자,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보통선거 원칙 위반.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와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에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 및 형법 제43조 제2항 중 수용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하여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현재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용자와 집행유예자 모두가 선고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어긋나고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고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위헌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결정에서 수용자의 경우 그 위헌성은 지나치게 전면적 획일적으로 수용자의 선고권을 제한한다는 데 있는 바 그 위헌성을 제거하고 수용자에게 헌법합치적으로 선고권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 수용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2015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위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 부분은 이전의 합헌 결정들이 있는데 모두 판례 변경되었다. 이번에 평등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은 1인 1표를 얘기합니다. 표의 가치가 평등하다. 양가를 이번에 평등선거의 개념. 유권자 1인당 동일한 수의 표와 투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평등선거의 원칙이다. 평등선거에 반대되는 차등선거는 유권자의 재력, 신분, 학력 등에 따라 더 많은 수의 표를 부여하는 것이다. 평등선거의 원칙과 보통선거의 원칙은 구별되는 관념의 원칙이다. 보통선거 원칙은 일정한 최소요건을 갖춘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준수된 것이고 그 표수의 차이는 상관하지 않는다. 반면 평등선거 원칙은 142페이지 표수의 동등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잠시만요. 예를 들어 A에게는 1표를, B에게는 3표를, C에게는 5표를 부여할 경우 A, C 모두가 적든 많든 투표권을 가져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보편 선거 원칙은 준수되었으나 표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는 위배된다. 오늘날 평등선거의 원칙은 표수의 동등성뿐만 아니라 표의 가치의 동등성까지도 요구된다. 1인 1표뿐만 아니라 1표 1가가 되어야 한다.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1인 1표 등가가 되어야 한다. 양가를 2번 평등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문제. 반가를 2번에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문제. 인구 편차와 평등선거 원칙. 투표 가치의 평등을 위하여 선거구의 획정부터 공정하여야 한다. 선거구들 간의 인구의 수의 차이 때문에 투표 가치 불평등이 발생된다. 예를 들어 5만 명이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S선거구와 15만 명이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Y선거구가 있다고 할 때 Y선거구의 유권자의 투표 가치는 S선거구에 비하여 3분의 1의 가치를 가져 불평등이 있게 된다. 5만 명이 한 명의 대표자에 의해 대표된다면 15만 명의 인구가 있는 Y선거구에서는 3명의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동등한 대표 가치와 투표 가치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인구의 편차에 의한 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이 실제 있었다. 동그라미 2번에 편차의 한계, 우리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구 획정은 입법 형성에 맡기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 제41조 3항에 따라 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외에도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므로 143페이지 인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투표는 국민 주권의 행사 과정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국민이 각각 평등한 가치의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의 수의 비례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동그라미 3번의 편차의 인정 범위. 헌법재판소의 판례. 인구비례 원칙에 따라 모든 선거구가 동일한 인구로 확정되는 것이 즉 1대1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주지를 강제 배정하지 않는 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범위의 편차가 입법 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합헌적인 것인가 하는 그 허용 범위가 논의된다.
아래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본다. 여기 헌법재판소 판례 평균 인구수와 편차 이에 관련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 사례에 바로 나와 있는데요. 사례 보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 수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 수가 200개라고 가정하자. 또한 우리나라 현재 실제 정확한 인구수를 무시하고 현재 인구수를 400만 명으로 가정하자. 몇 개의 가정적 선거구를 보면 A 선거구 인구수는 15만 명, B 선거구는 9만 명, C 선거구는 23만 명, D 선거구 32만 명, E 선거구 14만 명, F 선거구 7만 명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허용하는 편차분을 벗어난 선거구는 전체 인구가 4천만 명이고 선거구 200개면 20만 명이 선거구당 20만 명이 되겠죠. 근데 편차가 최근에는 상하 31%니까요. 최대가 133.33당, 최소는 66.66 가겠죠. 여기서 보면 B 선거구가 9만 명이니까 너무 적고 D 선거구 130만 명 너무 많고 F 선거구 7만 명 너무 적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불가분성인데 위 3개의 선거구만 유연일지라도 전체 선거구들 모두가 유연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자의적 확정의 유연성 동그라미 1번의 개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하는 경우와 같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도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 자의적 획정은 위에서 본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문제와 독소된다. 자의적 획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어느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구를 묶는 등 그 구획에 불합리성과 자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선거구 획정을 왜곡되게 하는 이와 같은 자의적 판단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였던 게리가 자의적으로 획정한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의 뱀인 살라만더와 유사하기 때문에 게리와 맨더의 합성어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 유권자들을 묶어 당선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즉, 게리맨더링은 자의적으로 떨어진 지역들을 묶고 선거구를 비정상적으로 확정하여 정상적인 확정이었으면 선거인들이 자신이 수속하는 지역에 146페이지에서 원하는 인물을 지지하여 당선시킬 수 있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헌재는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 확정을 위하여 정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해서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 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 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선거구 획정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이유는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 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 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 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재량 한계로서의 자의성 배제와 자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선거구 획정의 입법 재량이 인정되나 확정의 자의성이 없어야 한다는 한계가 설정된다. 서로 떨어진 지역을 묶고 하나의 지역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자의적 획정이 아니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자의적 획정으로서 위헌이 된다. 헌재도 사회적,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행정적 연관성이 있는 상황권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지역의 한 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며 이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국회의 재량권의 한계라고 할 것이라고 본다. 147페이지
위헌의 결정내. 헌재는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충북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전격제약 없이 완전히 분리해낸 충북보훈군과 영동군을 충북보훈영동군 선곡으로 한 개의 선곡으로 확정하는 바, 이는 소위 게르면 대령이 전형적인 것으로서 제라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인 선곡 확정이라고 결정한 예가 있다. 입법 재량의 범위를 넘어 벗어난 자의적 선곡 확정이 아니라고 본 예. 헌재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정당 투표 부재의 원성. 과거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전국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별도 투표 없이 지역구 정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 결과를 각 정당의 지지율로 간주하여 그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투표는 그 배분에 기여함이 없게 되어 불평등이라는 취지의 한정위원 결정이 있었다. 현재는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 외에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 3번에 직접 선거 원칙. 양가배분의 개념. 직접 선거란 유권자가 선거에 매개자가 없이 스스로 직접 투표하고 그 투표로 선출을 결정짓는 선거를 말한다. 직접 선거에 반대되는 간접 선거는 대개 선거인단을 먼저 선출하여 이들이 매개자가 되어 최종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유권자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데 그칠 뿐이다. 물론 선거인단이 유권자와 강제 유임의 관계에 있다면 유권자의 지시에 선거인단이 그대로 따라 최종 선출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거의 직접 선거에 가까운 결과를 가지고 오긴 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그러한 경우이다. 양가로 2번에 비례대표제 선거의 경우 반가로 1번에 구속식 명부제의 문제. 비례대표제에서는 각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 명부에 대해 148페이지 투표하게 되는데 정당이 정한 그 후보자들의 순위를 유권자가 변경하여 투표할 수 없는 명부제를 구속식 명부제, 고정 명부제라고 한다. 이러한 구속식 명부제는 정당의 결정에 유권자가 기속되므로 직접 선거에 반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다. 우리 헌재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하는 것을 전제로 구속식 명부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헌재 입장은 고정식 명부라도 정당에 대한 투표가 있다면 비록 후보 각각에 대한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여러 정당들의 명부식 중에 선택은 유권자가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유권자에 대한 결정이 있게 되므로 합헌이라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가로 2번에 정당에 대한 투표의 필요성. 위에서 본 대로 구속식 명부제가 합헌이기 위해서는 정당의 후보 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과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지역구 정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는데 헌재가 이를 직접 선거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았다. 이후 정당 투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4번의 비밀선거 원칙. 비밀선거 원칙이란 선거인이 투표를 함에 있어서 공개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선거인이 소신 있는 투표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비밀선거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은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진술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진술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공직선거법 제16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 침해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5번에 자유선거 원칙. 자유선거 원칙이란 선거인의 선거행위, 투표행위가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하여 149페이지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선거인이 자신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후보나 정책에 대한 투표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선거인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한 경우에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된다. 또한 투표,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로마서 3번에 선거제도 법정주의. 선거제도 법률주의가 선거법제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거제도주의, 법정주의란 헌법 자체에서는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선거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부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7조 항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역시 선거제도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선거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자가 상당한 입법 재량권과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 즉, 입법자는 선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속도를 좀 냈는데요. 선거제도 이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하고 문제풀이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